다시 2600선을 하회하는 우리 증시입니다. 다음 주를 준비해 봐야 되겠죠. 함께 해주실 분 토마토 투자클럽 서용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예, 오늘장 한마디는 물가 지표에 달려 있을 겁니다. 물가 지표에 달려 있을까? 지금 뒤에 물음표를 달아주셨죠? 어떤 의미일까요? 예, 물음표를 달려놓은 이유는 물가 지표가 높게 나오면 당연히 좋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많은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실 텐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뜻으로 뭐 그렇게 해봤습니다. 뭐 투자자 여러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오늘 밤 미국의 CPI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죠. 오늘 국내 증시 하락은 이러한 빅 이벤트 전에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매도 물량이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제 그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나스닥, S&P가 2%가량 하락을 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는 그런 월스트리트의 트레이더들, 뭐 싱가포르나 뭐 이런 데도 트레이더들이 연락을 들어보니까 CPI 지수가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로 인해서 트레이더들이 좀 hedge를 걸기 위해서 지수 숏 포지션을 많이 구축을 했다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주식 현물들도 매도를 좀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기 때문에 지수 하락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미국 시간 14시부터 일사불란하게 하락 움직임이 나온 것을 보면은 어떤 의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CPI가 그 10%도 넘게 그 YOY로 10%도 넘게 상승할 것이라는 루머도 돌고 있는 만큼 해지 욕구가 상당히 컸겠습니다. 그러나 그 CPI가 높게 나온다고 시장이 하락할까요? 뭐 단기적으로는 뭐 하락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락이 계속해서 지속될 거라는 생각은 들지가 않는데요. 제가 저희 회원님들과는 지속적으로 원자재 가격을 지금 트래킹을 하고 있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원자재 가격이 원유, 가스 등 에너지를 제외를 한다면은 비철금속 그리고 뭐 곡물 이런 것들을 모두 완연한 하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루미늄, 구리, 납, 니켈 등의 뭐 가격은 이미 고점 대비 10%에서 20% 이상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그 주택 가격은 특히 인플레이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CPI에서 3분의 1이나 차지할 정도로 주택 가격은 물가 지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 주택 가격은 다시 원목 가격에 그 나무 가격에 큰 영향을 받는데요. 근데 이러한 원목 가격은 최고점 대비 무려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로 저는 이런 원자재 선물 가격들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향후에 인플레이션은 완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증시는 다시 상승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CPI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미리 이 CPI가 높게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했던 월가, 이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 물량이 출회됐다. 선반영이 일정 부분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다음 주는 어떤 식으로 발표가 돼도 괜찮을 거라고 그럼 보시는 거세요? 예, 그렇죠. 예, 어떻게 발표가 된다 하더라도 이제 원자재 가격이 이미 하락을 하고 선물 가격들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을 이제 반영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다만 단기적으로 뭐 하루 이틀 만에 되진 않을 수 있고요. 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번 한 주 내내 CPI를 보고 달려왔는데 다음 주에는 어떤 주요 증시 일정이 있나요? 뭐 다음 주에는 미국이나 중국의 산업 생산 그리고 산업 그 물가 지표 이런 것에 관련된 지표 발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화요일에 미국의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것을 조금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 소비자 물가 지수에 선행을 하죠. 아무래도 생산자들이 먼저 원자재들을 매입을 하고 나서, 그리고 그 완성품을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하고, 그때 원자재 가격 상승을 전가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요일에 생산자 물가 지수를 많이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측치가 전월 대비 0.8% 상승으로 지금 예측치가 나와 있는데, 이 수치를 초과하는지 아니면 초과하지 않고 조금 하회하는지 이 여부를 잘 살펴보셔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물가 지수가 다음 주에도 키포인트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네요. 그러면은 다음 주 우리 증시는 대체로는 좀 바닥을 다 잡아줄까요? 다음 주 증시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 결국에는 뭐 계속해서 제가 물가 지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모든 전 세계 증시를 다 좌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물가 지표에 계속해서 주목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오늘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고 나면은 변동성이 좀 단기적으로 확대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가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은 지수는 당연히 하락을 하겠죠. 그러나 시장은 다음 물가 지표가 좋게 나올 것이라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전망들을 앞으로 쏟아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이때까지 계속 그래 왔습니다. 연준이 안 좋은 경제 지표를 좀 안 좋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시장은 다시금 다음에는 우리가 경제가 좀 나아질 거다라는 약간 긍정적인 해석을 계속해서 내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물가 지표가 다시금 좋아질 거라는 그러한 시장 전망들이 나오면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조금 시차를 두고 나서 시장은 재차 상승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은 이번에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실망하지 마시고 기존에 늘리지 못했던 주식을 분할 매수하는 기회로 여기시면은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위아래로 흔들릴 거기 때문에 지수가 좀 많이 예상보다 많이 오르면은 인버스를 사는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중국의 항생 테크 관련 그리고 중국의 전기차 관련 ETN이나 ETF 상품을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상품 모두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와중에 상승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제가 저번 주 금요일에도 방송을 이 두 가지 섹터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 말씀을 드렸죠. 특히나 항생 테크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방송 이후에 무려 30%나 상승을 했고요. 중국의 전기차 관련 ETF도 1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좋지 않은 과정에서도 두 가지 상품 모두 4% 이상 상승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요. 두 가지 상품 관심을 많이 가져보시고 시장에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물론 테크나 전기차 쪽 보자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단기 이벤트는 6월 되면은 코로나로 인해 이 봉쇄가 됐던 부분이 해제되지 않을까 했는데 해제한 지 채 일주일도 안 돼서 몇몇 부분 재봉쇄 발표가 나면서 상품 시장이라든지 중국 내부에서도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잡음이 들리고 있는데요. 이런 건 괜찮을까요? 예,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체적으로 중국 상해나 주요 도시들이 전체적으로 셧다운을 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부 시설 그리고 일부 지역들에만 부분적인 봉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 전반적인 타격은 있을 수가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건 역시 저희 클럽에서는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중국 정부는 지금 중국의 경제가 너무나도 손가게 다투는 너무나도 위험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서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중국 주식이 저는 유망하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플랫폼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것들은 정부 차원에서도 부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크게 하고 있는 만큼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에서도 크게 사이클로 봤을 때는 바로 V자 반등은 아니지만은 일정 부분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갈 그림을 예상하고 계신 건데 그래서 이럴 때 분할 매수해보자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떤 기준으로 종목을 좀 고르시나요? 종목을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만약에 물가 지표가 호조가 될 거라는 그런 물가 지표가 다시 좀 낮아질 거라는 그런 전망들이 강하게 나온다고 하면은 그럴 때는 성장주 위주로 2차 전지나 우리 국내에서도 플랫폼이나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이런 것들 기술주들이 많이 좋을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이 물가 지표가 호조될 거라는 전망이 강하지 않다고 하면은 실적주 위주로 좀 비중을 늘리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지수에 대한 레버리지 상품을 매수하는 쪽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 대응이 좀 어렵다 하면은 지수 레버리지 상품을 편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꼼꼼하게 또 가능성을 열어두고 방식을 제안을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